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오늘은 BYD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입니다. 자, 중국에서도 CATL로 시작해서 전고체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번 BYD CTO가 전고체 배터리 가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전망을 했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사실 BYD는 전기차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1995년 배터리 제조 회사로 시작된 겁니다. 자회사로 BYD 오토가 2003년에 설립되어 현재 세계 최대 플러그인 전기차 제조업체로 성장이 된 거죠. 그리고 2009년 이후 BYD의 자동차 사업이 매출의 50% 이상을 점유하게 2023년에 총 매출의 80%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또한 이 회사는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는데요. 배터리, 그러니까 핸드폰용, 전기 자동차용, ESS용까지 포크리프트, 태양광 패널, 반도체 및 철도 운송 네트워크까지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매출이 전기차로 이제 바뀐 거죠. LFP 배터리는 사실 BYD가 완성한 것입니다. 현재도 LFP가 이 기업의 모든 배터리의 주력 제품인데요. 삼원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배터리는 BYD 자회사 핀드림 배터리를 통해 2023년 CATL에 이어 전 세계 생산량의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생산과 전기차 생산에서 거의 2위권에 있는 기업입니다. 워낙 이제 LFP를 선호하기 때문에 전고체에서도 LFP를 버리지 않을 것 같고요. 나트륨 전고체 배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BYD에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BYD의 전고체 기술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하면 중국 내에서 전고체 특허 수가 BYD가 1위입니다. 21년 시점이지만 닝더스다이 CATL에 비해서도 76건으로 몇 배가 높은 전고체 특허 수를 가진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BYD도 전고체에 대해서 꽤 개발을 신경을 썼다라는 거죠. 최근 2월 15일 2025년 중국 전고체 전지 혁신 및 개발 서밋 포럼에서 중요한 언급을 했습니다. 배터리 부품 CTO가 전고체 기술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에서 전고체에 대해서 중요한 언급들을 했습니다. 사실 BYD 전고체 기술은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데요. 이번 발표에서 많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여기도 사진에 전고체 샘플도 공개가 되었는데 20A, 60A, 60A 셀 샘플은 대용량 전고체 샘플을 보여줬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타 전고체 기업들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0A 전고체 샘플을 보여준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많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전고체 배터리 생산을 향후에 하겠다는 공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발표 이전에 24년 9월 BYD의 수석 엔지니어가 전고체 배터리가 5년 내 고급 모델에서부터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때 BYD 임원이 전고체 주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첫 사례였습니다. 여기에서도 LFP 배터리는 전고체 시대가 와도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언급도 같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가 자동차의 LFP, 고가 자동차의 전고체, 이런 모습을 그렸던 걸로 봅니다. 잠깐 제가 강의 소개하겠는데요. 최근 멤버십도 운영하고 있지만 강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중점적으로 한 2시간, 1시간 이상 이렇게 산업별로 최근에 전고체도 했었고 로봇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전고체 핵심 기업에 대해서 기업 위주로 중점적으로 하는 강의가 있으니 여기 게시판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6월 CTO의 언급을 보면 BYD는 2024년까지 단일 셀 용량이 20A, 60A 샘플인 고체 배터리 셀의 시험 제품을 생산 라인에서 출시했다라고 보여줬고요. 그는 특히 장기적으로 고체 배터리의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전고체 배터리의 비용보다 기술적인 문제가 더 어렵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항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비용 측면에서 나중에 되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전히 양극재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삼원계라고 하면 현재 항화물계 전해질의 비용이 매우 높은 이유는 생산량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볼륨 생산이 없는 상태에서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여기 그림에도 가격이 급격하게 내려갈 것으로 봤죠. 2030년 전망인데,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의 가격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가격보다 상용화 기술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BYD는 2013년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 개발을 시작했고요. 당시는 주로 기술 경로, 소재를 찾는 시기였고 2016년까지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적 타당성 검증을 시작했고 당시 이제 샘플은 1A 미만의 아주 작은 용량을 가진 파우치 배터리였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상업화 가능성을 검증했고 그래서 셀 시스템, 소재 및 다양한 기술을 설계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해질을 결정했는데요. 비용과 공정 안전성을 고려하여 항아물계 전해질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액체 리튬 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kg당 350Wh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간다면 kg당 500Wh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전고체로 넘어가면 에너지 밀도 1.5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중국의 상황에서는 현재 대량 생산되고 있는 고체 배터리는 대부분 반고체 기술입니다. 이 반고체는 액체 전해질의 비중이 5% 미만인 걸 말합니다. 반고체 배터리는 대량 생산 단계에 다 들어섰는데요. 점차 전기차 신형에 이제 장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CATL이 반고체 배터리의 양산을 이제 일부 진행하고 있고 전고체 생산은 27년 목표로 소규모 스타트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현재 반고체도 높은 비용이 문제인데요. 니오 전기차에 150kWh 반고체 배터리 팩이 들어가는데 이 가격이 일반 배터리의 3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10만 위안까지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배터리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도 좀 더 개발이 되어야 되고 용량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800V 고전압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고 고속 충전기도 초고속 충전기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전고체 배터리의 대용량을 만족할 수 있는 현재 충전 속도도 일부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BYD CTO의 언급을 정리를 하면 이론적으로는 액체 삼원계 배터리와 고체 삼원계 배터리는 같은 가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품의 강점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동차의 배터리, 수명 또는 충전, 전력 성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활성 물질, 양극재를 더 넣고 전해질 사용량을 줄이는 이 설계 관점에서도 낮은 비용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중국의 전고체 기술도 언급했는데요. 일본과 한국보다는 다소 뒤처져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현재 투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결국 BYD의 목표는 27년경 파이럿 라인, 시범 라인을 만들어서 일본 소량이라 하더라도 전기차에 넣어볼 계획이다라는 거고요. 실제 대규모 생산 그리고 전기차의 적용은 2030년 이후 정도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전고체 배터리는 비용, 기술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요. 근데 2025년 현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봤고요. 현재 자동차 기업, 배터리 기업들도 개발에 현재 꽤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3년에서 5년 내에 대규모 비용 절감 그리고 시장 침투가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생기죠. 드론, EVTOL, 수직 이착륙 같은 거, 아니면 UAM, 최근에 나온 로봇에 적용된다든지 이런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고에너지 밀도의 배터리가 현재 시급한 상황이라는 거고 필요하면 이런 시나리오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꽤 빨리 상용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BYD CTO의 말이 대부분이고요. 제가 중간에 조금 추가 설명을 드렸었고 현재 전고체 배터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꽤 참고가 되는 내용이라서 영상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